안녕하세요. 형법 강론 8주차 첫 수업 진행합니다. 시간 절도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재물입니다. 재물을 절취한 자. 342조 미수범. 329조 절도범의 미수범은 뭐한다? 처벌한다. 절도 미수 처벌합니다. 자, 객체. 자, 절도죄는 타인 소유의 타인이 가지고 있는 주인인, 우리 흔히 말한 주인, 또 점유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재물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거나 하는 재물이다. 자, 이익은 아니죠. 이익, 재물이죠. 따라서 공동 소유는 타인 소유로 취급되고 공동 점유는 형법상 타인 점유로 취급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물건이 건물이 있대, 건물. 이 건물의 주인이 A와 B란 말이에요. B의 동의를 받고 A 동의를 안 받았어요. 취거했어요. 역시 건물보다는 자동차, 공동명의입니다. 자동차가. B 동의는 받고 A는 안 받았고 가지고 왔다. 그거겠죠. 왜냐하면 이 자동차는 타인 소유죠. 공동 점유이기 때문에 둘 다 허락을 맡아야 되겠죠. 따라서 자기 소유물이거나 점유자가 없는 분실물, 주인이 없대, 그죠? 재산상 이익 등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가증 또는 자동차 등록 명의신탁의 경우, 자, 명의신탁은 원래 주인은 A지만 A가 자기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A가 대신 B에게 비소유를 해놓은 거죠. 원래 주인이지만. 이거를 내부적으로는 A 주인이지만 자동차가 등록된 사람은 B잖아요. 외부적으로는 B가 주인이다. 허가증 또는 자동차 등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랑 이름을 빌려줬다. 이름을 믿음으로 위탁했다. 명의를 믿을 신자잖아요. 그죠? 믿고 위탁했다. 그러니까 명의를 빌렸습니다. 명의를 빌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부적으로는 신탁자, 믿고 위탁하는 소유자이나 명의를 신탁이라는 건 믿고 맡겼다. A가 믿고 맡기는 거죠. B야 아우디 차량 너 이름으로 해놔 하고 아우디 차량을 B 이름으로 해놓은 거죠. 누가 봐도 알고 있는 사람은 A 거지만 밖에서 보면 B 소유죠. 그죠? 자, 신탁자를 명의를 빌린 사람. 참 말이라는 게 웃기죠. 그죠? 이렇게 말이 확 달라지죠. 명의를 차용하는 사람. 신탁, 믿고 위탁하는 사람. 믿고 위탁한 사람. 신탁, 믿을 신자 위탁하다. B에게 위탁한 사람. 그러니까 참 쉽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어렵게 하지 말고 어, 부탁, 부탁자, 부탁한 사람, 부탁인, 쉽게 부탁인. 자, 외부적으로는 수탁자, 명의자, 수탁자죠. 받는 사람, 차를 받았잖아요. 그죠? 차를 받은 사람, 부탁해서 받은 사람, 소유다.
무슨 말 알겠죠? 쉽게 설명하면 차가 있으면 아우디 차가 있으면 A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아우디 차를 사서 B에게 너 이름으로 해라 하고 B 앞으로 차를 명의 이전해 준 거죠. 원래 소유자는 A지만 누가 볼 때는 B 앞으로 돼 있죠. 그죠? 자,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의 키포인트는 타인 소유, 비소유, B가 점유하죠. 외부적으로 올 때는 B가 소유하고 B가 점유했죠. 그죠? 재물이죠. 넘어갑니다. 절도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요. 수목, 나무죠. 자, 피고인이 우리가 판례가 어려울 때는 그림을 그리면서 하라고 그랬죠. 피고인 A가 피고인 갑이 피해자가 B란 말이에요. 피해자의 권리의 요청. 피해자가 권리를 줘서 피해자가 이 밭을 잠시 써하고 권리의 권리를 근원적인 사용할 권리의 원천적인 권리, 사용할 원천적인 권리를 가지고 권한에 의해서 원천적인 사용 권리를 가지고 피한 피해자 소유 대나무를 자 피해자의 땅이잖아. 이게 피해자 땅. 피해자의 원천적인 권리가 되고요. 피해자의 원천적인 권리에 의해서 대나무를 심어서 피해자 소유 대나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채해서 갑이 대나무 밭을 관리하는데 이 땅 주인은 B란 말이에요. B가 대나무를 심었는데 갑이 권리 있는 피해자를 대나무를 다 베가 버렸어. 자, 이거는 절도죄가 성립하죠. 원천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심은 대나무는 누구의 소유? B의 소유다. B의 소유이다. 어느 원천적인 권리가 있었다 이거예요. 심을 수 있는 대나무를 사용할 수 있는 원천적인 권리가 있었어요. 절도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땅이 갑의 땅이에요. 갑의 땅. 갑의 땅에 원천적인 권한 없이 B가 몰래 감나무를 5그루 심었어요. 에다가 자 B가 권한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 B가 권한 없이 식재한 감나무. 갑의 땅인데 B가 권한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했단 말이에요. 자, 권한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나무를 심어놓고 감나무를 따는 것. 절도죄에 해당하죠. 맞죠? 그죠? 타인의 토지에 B가 나무를 허락 없이 심어서 감을 따가. 자,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함부로 심었다 이거예요. 그죠? 이거는 B에 대해서 이 심은 거는 B 소유가 맞지만 남의 땅에서 열린 감을 또 따가는 것. 이것 역시 B에 대해서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자, 왜냐하면 권한 없이
식재한 감나무는 민법상에 보아하여 누구 소유다? 갑의 소유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 심은 것도 다 갑의 소유다. 이 너 잘못이야. 너가 왜 남의 땅에 감을 심었어? 이거는 심은 순간 누구 거다? 갑의 소유다. 왜? 권한이 없으니까. 하지만 권한이 있다면 비가 심고 권한이 비가 심어놨으면 비의 권리란 말이에요. 이걸 갑이 갖고 하면 절도죄 성립하죠. 갑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고 없고 권리가 있고 없고 권리란 거는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원천적 권리죠. 그죠? 원천적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별합니다. 절취행위. 절취란 거 훔쳐가는 거죠. 절취란 절도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책략. 자, 책략. 우리가 전쟁할 때 책략을 쓰죠. 책략이란 거는 가장 좋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전략을 세우는 것. 책정하는 것. 책략이라고 하죠. 절취란 절도로 취득하는 건데 책략을 사용하는 절도. 여러 가지 작전을 써서 절도는 사기죄와 구별을 해야 한다. 절도는 탈취, 뺏는 거죠. 탈취, 취하다. 몰래 훔쳐서 탈옥, 몰래 도망가다, 몰래 빼가다 할 때 탈이죠. 나오게끔 몰래 취하다. 탈취죄요. 하지만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해서 속여서 상대방을 속여서 재물이나 이익을 받는 거죠. 그걸 사기죄라 하죠. 하지만 절도죄는 재물만 되죠. 재물. 상대방을 속여서 재물을 훔쳐가는 것. 이 절도다. 따라서 절도는 탈취죄이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하는 범죄죠. 아예 의사도 묻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사기는 상대방을 속여서 상대방의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의사를 어찌됐든 상대방을 속여서 의사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절도는 의사에 반하여 취득하는 거다. 그래서 사기는 편취, 한쪽에서만 취한다. 상대방을 속여서 한쪽에서만 취하기 때문에 편취죄라고 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가지라고 주는 것을 받아가는 거죠. 사기는. 속여서 상대방이 가지라고 주는 것을 받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피해자가 경영하는 주점이 잠겨있는 샤타문을 열고 잠겨있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 남의 허락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맥주 등을 꺼내어 마셨어요. 맥주가 이익입니까? 재물입니까? 재물이잖아요. 재물을 마셨어. 문을 열고 비록 주정 점원의 초청에 의한 거죠. 주정 점원이 놀러 와라고 했으면 셔터분 앞에 기다려야 되겠죠. 초청에 의한 것이 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재물을 취거하는 것은 뭐다? 절도다. 자, 이 주점이 있다면 종업원이 오락해도 종업원이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 가게 주인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오너. 근데 종업원이 오락해서 셔터문이 잠겼는데 마음대로 열고 들어가서 꺼내 마셔버려요. 이건 절도잖아요. 절도. 그래서 자, 아까 말했죠? 공동 점유. 공동 소유. 또 소유자가 따로 있잖아요. 이분들 허락 없이 재물을 취득하는 것, 탈취하는 것. 이거를 뭐다? 절도다, 절도. 주점 종업원이 초청을 하더라도 셔터문을 들어가서 주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먹는 거는 절도다.
우리 문화에 뭐 먹는 데는 모두 안 건드린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음식을 먹는 거를 절도로 생각 안 하는데 남의 물건 팔아야 될 물건을 마시고 이런 거는 없어진 거잖아요. 절도입니다. 그 맥주를 옮겼잖아요. 맥주를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어디로? 뱃속으로 옮겨버려 뱃속. 자,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범인 뱃속으로 옮기면 주인이 받을 수가 있나요? 못 받잖아요. 재물을 없어진 거예요. 결국 재물을 뺏긴 거죠. 주인 입장에서는 먹었던 팔았던 도둑의 뱃속에 들어가 있던 물건을 잃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이건 절도다. 먹는 거에 대해서 관대할 필요가 없다. 먹는 것도 재물이고 음식도 재물이다. 됩니다. 절도죄 성립, 책략을 사용했다. 자, 책략을 썼지만 방금 전에 봤죠. 속아서 줬다면 사기죄지만 속아서 준 게 아니에요. 허락 없이 갖고 갔다 절도입니다. 알겠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책을 잠깐만 보겠다. 잠깐 보겠다 하면 동인이 있는 자리에서 보는 척 하다가 허락 없이 갖고 갔다면 허락 없이 갖고 갔어요. 결국은 절도죄예요.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준 게 아니다. 처분 의사가 없다.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절도다. 피고인이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죠. 단골 제가 경찰 시험 볼 때도 나왔고 승진 시험에 매일 나와 매일. 경찰 판례는 많지 않아요. 이것만 알아놓으면 무슨 시험 볼 수 있어요. 신부 측 축의금 접수임금인 것처럼 피고인 갑이 예식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님들이 옵니다. 그러면 피고인 신부인 측인 것처럼 하면서 하객으로부터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건네받고 축의금을 받습니다. 이 축의금은 누구 거죠? 축의금 누구 겁니까? 신랑의 가족, 신랑 가족이죠. 신랑 가족. 아, 신부니까 미안해요. 지금 신부 얘기하는 거죠. 신부 가족이 신부. 신부 가족입니다. 신부 가족인 것처럼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축의금은 원래 신부 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부 가족 동의 없이 갑이 마음대로 축의금을 갖고 튀어버려. 받아서 튀은 거잖아요. 결국은. 누구 소유입니까? 신부 가족이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신부 가족은 준 적이 없어요. 결국 그러면 준 게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아니고 뭐다? 그럽니다. 우리가 사기라고 오해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신부 가족이 준 적이 없어요. 갑에게. 갑이 몰래 갖고 도망간 거잖아요. 절도입니다. 이를 교부받아 가로챘다면 신부 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하여 범한 절취행위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뭐다? 절도죄다. 신부 가족이 준 적이 없다. 허락 없이 갖고 가기 때문에 뭐다? 절도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도유죄. 강도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나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신체 완전성과 의사결정 자유도 보호법이게 된다. 인질강도죄는 재산권을 일타 보호법으로 하고 인질, 돈을 뺏고 인질 잡는 거, 인격권을 2차적 보호법으로 한다. 보호 정도는 침해법이다. 자, 강도죄는 이 강도죄는 꼭 기억할 게 5만 5천이다. 재산. 인질 강도도 강도죠. 강도도 돈을 뺏는 거. 뭐로? 사람을 폭행하거나 칼을 들이대며 때리거나 협박하거나 칼을 대며 널 죽여버리겠어. 돈 내. 하고 때리거나
칼로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죽여버리겠어. 돈 내라. 하고 폭행 협박을 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거죠. 자, 잘 봐야 됩니다. 자, 재물부터 뺏고 폭행 협박하나요? 아니죠. 폭행 협박을 하며 하고 뭐 한다? 재물을 강취하죠. 폭행 협박을 뭐로? 수단으로, 수단으로. 따라서 폭행 협박을 하고 뭐 한다? 재물을 뺏는 것. 이게 강도다. 순서가 폭행 협박도 나옵니다. 폭행 협박하고 재물을 뺏는 게 강도다. 333조 강도. 폭행 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너 이거 포기해. 응? 포기해. 이익이죠. 사기와 형태는 같죠. 이익이 들어가니까. 별도는 재물만 되고 사기는 재물 이익 되죠. 강도도 폭행 협박이 들어가니까 재물과 뭐가 된다? 이익도 된다. 이익. 재물과 이익. 자, 취득하거나 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한다. 그리고 강도도 역시 강력범이기 때문에 미수범 처벌합니다. 자, 객체 볼게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 타인 소유, 남의 소유, 남의 점유의 재물과 이익이다. 재물과 이익이다. 자, 부동산은 재물로서가 아니라 재산상 이익으로서 너 부동산 명의 옮겨 하고 했다면 이익으로서 강도죄의 객체가 된다. 우리가 강도하면 현재 뭐 가지고 있는 돈만 뺏는다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돈도 뺏고 다른 협박을 통해서 이익을 뺐습니다. 협박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폭행한다는 거는 때려서 뺏는 거잖아요. 협박한다는 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겁을 줘서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물과 이익을 이렇게 애우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가야 돼요. 아, 폭행하는 거는 때려서 지금 재물을 뺏는 거구나. 협박하는 거는 뭔가 위협해서 이익을 포기하게 만드는구나 하고 재물과 이익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행위, 강도죄의 폭행 협박은 상당히 겁을 많이 주죠. 강력하죠. 반항을 불가능 아주 강합니다. 반항을 불가능하게 만든 거. 때리고 칼 위협하고 불가능한 할 정도에 하며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폭력 형사 이외에 수면제를 먹이거나 마취제를 놔가지고 꼼짝 못하게 수면제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마취제를 놔서 눈만 뜨고 아무것도 못하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항거불능의 상태를 만드는 것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폭행, 협박이 불가능이 아니라 약간 약하다. 아주 강한 건 강도지만 약하게 해서 무섭게 만드는 것. 겁만 주는 것. 공갈죄다. 자, 강한 거는 폭행 협박이 강한 거는 뭐다? 강도. 약한 거는 뭐다? 공갈이다. 자, 이런 표현이 되게 우리 형법을 하나의 공식처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폭행 협박을 강하게 한다. 강도, 약하게 한다. 공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익의 취득 형태는 채무를 면제. 너 칼을 들이면 6억 원 받을까 안 받을 거야. 포기해. 포기할게요. 채무 이행 연기에 승낙을 받는 것. 너 이번까지 내가 채무 이행인데 5년 후에 갚도록 빨리 종이 써. 안 쓰면 너 죽는 줄 알아. 하고 칼에 목을 대고 강제로 쓰게 만듭니다. 그죠? 택시를 탄 후 기사를 폭행해 봐요.
택시 요금을 면하는 것. 자, 택시에게 칼을 뒤면서 요금을 면하는 것. 역시 강도입니다. 협박하여 돈이 없으니까 면하는 것. 강도죄는 탈취죄이므로 피해자의 재산 처분이 당연히 없죠. 뺏기는 거죠. 피해자가 가지라고 주는 것을 취득하면 공갈죄. 하니까 법을 주는 거니까 공갈죄 성립하게 된다. 자, 강도죄의 또 하나는 너무 강력하게 때리고 칼을 들이밀고 해서 포기하게 만든 것. 이게 강도죄라고 했죠. 아주 약한 것. 법을 살짝 줘. 너 아들 어디 다니고 있지? 너 이렇게 나오면 재미없어? 겁을 먹고 그러면 친구야 내일 돈 내일 줄 거 한 달 후에 줘. 약하게 나가겠죠. 겁먹고 이렇게 상대방의 겁을 먹이는 거 약하게 먹이면서 이득을 취하는 게 공갈이죠. 그죠? 그래서 피해자고 가지라고 주는 것. 근데 가지라고 줘도 스스로 준 게 아니라 떨면서 이건 강도잖아. 그죠? 강도. 이건 주는 게 아니잖아. 뺏기는 거잖아. 이건 우리가 표현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 막 떨면서 말 못해 가지세요. 강도잖아. 강도. 주는 게 아니잖아. 근데 자발적으로 겁이 나니까 친구야 약하니까 약하게 없으니까 내일 채무 내일 하지 말고 한 달 후에 줘 하는 거 공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약한 거는 공갈, 강한 거는 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살인으로 살인으로 살인죄죠. 채무를 면탈할 수 있다면 사람을 죽여버렸어. 자, 살인죄일 때 살인죄. 살인죄인데 왜 살인했느냐? 채무 면탈, 돈을 뺏으려고, 빚을 안 갚으려고. 강도죠, 강도. 강도 살인죄가 성립한다. 상속인에게 채무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A라는 사람을 이런 경우 쉽게 표현합니다. 갑이 A에게 6억 원을 줘야 돼, 6억 원. 근데 6억 원을 줘야 된다는 거는 갑과 A 둘만 알아. 갑이 A를 죽여버렸어. 자, 갑이 A를 죽임으로써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거는 강도 살인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뺏어버리려고 죽여버리는 강도 살인. 하지만 이런 경우죠. 갑이 A에게 6억 원의 빚을 졌어요. 근데 이 6억 원에 대해서 실제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계약서가 B하고 또 되어 있죠. B. 6억 원을 B하고 공동 출자했죠. 그리고 B는 이걸 알고 있다면 알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에 A를 죽였어. 그건 강도 살인이 아니죠. 왜? B는 충분히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인죄로 봐야죠. 자, 상속권의 확인을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채무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는 채권자를 살인해도 이 채권자를 살인해도 채무를 면탈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추급이란 거는 돈 내라 돈 내라 하고 추궁 돈 내라고 추궁하는 것 추급이죠. 추궁하는 것 면하는 데 불과하여 뭐다? 단순 살인죄가 성립한다. 여기는 단순 살인 하지만 여기는 아무도 몰라 둘만 알아 죽여버렸어 강도 살인 여기는 B가 알아 둘이 출자했기 때문에 둘이 알아 이거는 뭐다? 단순 살인 술집에 피고인과 술집 주인 두 사람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 피고인과 술집 주인 두 사람밖에 없는 상황에서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술집 주인은 죽여버렸어 죽여버렸다 그러면 술값을 안 주려고 죽여버린 거죠 그러면 강도 살인이요 곧바로 피해자가 소지하던 현금을
탈취한 경우 뭐가 성립한다? 강도살인. 술값 채무 면탈이라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뭐다? 단순 강도살인이다. 강도살인이죠. 강도살인입니다. 이 방금 봤던 이 판례도 여기하고 똑같죠. 불이 있습니다. 강도살인. 이 그림 꼭 기억하시고요. 비교 판례 볼게요. 방금 했던 건데 채무 면탈 목적을 가지고 살해 행위에 착수한 피고인의 범행을 강도살인 미수로 인정한 것. 적법하다. 즉 A와 갑과 A가 불만할 때 죽이려고 했던 것.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면 강도살인. 죽이지 못했으면 강도살인 미수. 그죠? 자, 그 다음에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상속인이 존재하고 방금 이거죠. 설명했던 거죠. 이 A를 6억 원을 빌렸지만 B도 알아. 그래 출대했기 때문에 B도 갑에 대해서 6억 원 받을 거 알아. A를 갑이 죽였어. 하지만 이건 강도살인이 안 된다겠죠. 그 상속인에게 채권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의 돈 달라고 하는 추궁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 지배가 채권자 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 뭐가? 강도살인죄가 성립 안 된다겠죠. 뭐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 살인이 된다. 꼭 이 판례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단순 살인인지, 왜 강도 살인인지 꼭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수업 첫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